파산자가 된다는 것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고요. 직업이나 취업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네. 개인 회생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개인 파산이 뭔지 궁금해지는데 회생과 많이 다를까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이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정리해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이 있냐 없냐입니다. 개인 회생할 때는 채무자가 낼 변제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제 알고 계시죠? 네,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해주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은 개인 회생 채무자처럼 소득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선택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래 소득이 아니라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법원에 내고 그래도 갚지 못하는 빚을 면책받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빚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재산이 아예 없는 분들은 파산이 안 되겠네요? 그건 아니고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더더욱 개인 파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명백히 빚을 못 갚는 게 뻔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소득이 없어도 되는 거라면 저도 만약에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파산이 될까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재산이나 빚을 어떻게 지게 되었는지 면밀히 심사를 하기는 할 텐데요. 중요한 건 동아 씨처럼 나이가 어린 분도 개인 파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동아 씨처럼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소득이 당장 없다는 것보다는 과거에 소득이 좀 안정적이었냐, 들쭉날쭉했냐, 그리고 어느 정도 벌었었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당분간 소득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점이 설명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들 개인 회생보다 파산을 좀 꺼리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파산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낙인이 찍히면 나중에 경제 활동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파산자로서 할 수 없는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이 부분을 자주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요. 파산 선고를 받아서 파산자가 된다는 것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고요. 직업이나 취업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이 많다는 걸 확인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요. 결국에는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겠다라는 그런 면책 절차가 중요한데 그래서 실무상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을 동시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신청서 접수를 하실 때 네. 파산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 면책도 함께 접수를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먼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자의 신분이 되지만 결국 면책 결정을 받으면 파산 전의 지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신 이후에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연체가 진행된 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채무가 워낙 오래된 채무자들 분들이 많아서 이미 사용하시는 통장이 압류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가끔 채무자분들이 파산 절차가 종결이 되었으니까 통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압류된 통장은 결국 면책 결정 이후에 꼭 별도로 풀어야 통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개인 회생에서는 거주지뿐만 아니라 근무처 주소도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네. 파산하시는 분들은 직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살고 있는 곳만 관할 법원이 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개인 파산을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은 꾸준한 소득 활동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찾아서 접수를 진행을 하시죠. 그런데 가끔 신용불량자로 너무 오랜 세월을 사셔서 주민등록이 아예 말소가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민등록을 먼저 하고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살고 있는 집에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를 제출해서 주소지를 소명하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소지를 등록하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채권자들의 우편물이 계속 날아오는 거를 채무자가 받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도 오랜 시간 도망 아닌 도망을 다니신 분들이라면 주민등록을 살리는 게 너무 무서우실 것 같아요. 네. 꼭 살려야 할까요? 일단 주민등록 말소자 분들은 등본이나 초본 발급이 불가능해서 불편한 것도 있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될 정도로 채무를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처음 채무를 빌렸던 곳이 없어졌을 확률이 높고 다른 회사로 채권이 팔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주민등록을 살리면 채권자들이 보내는 우편물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채권자 목록에 그 채권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살리는 게 좋긴 하죠.
그러면 혹시 채권자들이 그 주소지로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가요? 일반 금융사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주민등록을 살렸다고 바로 찾아오지는 않고요. 특히 연락 없이 바로 방문하는 거는 불법 추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미 개인 파산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리인 사무실을 선택한 상황이라면 사무실 쪽에서 이미 채권자들한테 부채지면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저희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연락을 해서 사건 번호로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채무까지 찾아오시는 채권자가 잘 없고요. 오히려 오는 연락이나 우편이 있으면은 그거를 꼭 모아두셔서 대리인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냥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개인 파산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채무로 시달렸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주목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개인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가는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